키는 유전이 거의 30% 이하래요. 밥 안 먹는 아이, 키 크는 약에 대해서 백일보약이라고 하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컷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는 아이, 키 크는 약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우리 백수정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우리 엄지TV 보고 계신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차 약사 백수정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18년을 수학과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아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보다 많이 크고요. 잘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많이 적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보통 왜소하고 키가 안 크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약들을 먹으면 키가 크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밥 안 먹는 아이. 네. 밥 안 먹어서 밥 먹는 약국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사실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한의원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엄마들은 이제 약국이나 병원으로 맞아요.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일단 밥은 잘 먹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키가 작다. 잘 안 큰다 그러면 밥은 잘 먹.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먹으면 크는 게 정상이고요. 그쵸.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 몸은 되게 정직하거든요.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정상인데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은 특이한 뭔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먹는 대로 찌고 먹는 대로 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밥 안 먹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약국에 이제 진짜 먹으면 밥 먹는 약이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식욕 촉진제가 있어요. 식욕 촉진제 성분으로 사용하는 약이 있는데 걔는 어떤 역할을 해서 식욕이 촉진되냐면 우리 몸에 포만 중추라고 해서 뇌에서 배가 불러라고 느끼는 아이를 약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겠죠. 네. 금세 애들은 배불러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쓰는 약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어서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이어서 전 장기간 쓰는 거는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주로 권하는 약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제가 권하는 약은 왜 밥을 안 먹는가를 조금 더 원인을 좀 따져봐서 그걸 해결하는 약을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먹는 아이들의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밥 말고 너무 다른 걸 많이 먹어서 배부른 아이들이 있어요. 군것질만 하니까. 밥 시간에 밥 들어갈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먹는 아이가 사실은 더 많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굶기면 좀 먹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들, 실제로 약국에 찾아오는 엄마들은 굶겨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배꼽이가 작은 거 쉽게 말하면. 배꼽이가 작다고 어른들 표현하시는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밥을 먹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꼽이가 작은 아이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빨리빨리 내려가서 위가 비고 장이 비면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는 네. 건데 이게 내려가는 시간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기초대사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기초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팔다리를 꽁꽁 묶었어요 뒤로. 네. 뒤로 팔다리를 꽁꽁 묶었는데 내 몸이 일하는 거. 뱃속 공장 일을 하죠. 그렇죠. 그거를 기초대사라고 표현하고 저는 뱃속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뱃속 공장이 돌아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보다는 무조건 높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비교하면 또 누구는 조금 더 그 속도가 네. 높은 거고 누구는 공장 돌아가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쑥 크고 누구는 안 크는 거고 누구는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뱃속 공장이 좀 빨리 돌아가는 약들을 쓰는데 뱃속 공장이 빨리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게 소화기관이에요. 소화를 잘 시키게 하고 배출을 잘 시키게 하는 거. 위의 움직임을 좋게 하고 장에서 배출을 잘하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첫 번째 영양 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약을 구분하면 크게는 건강할 때 먹는 영양제와 몸이 아팠을 때 먹는 처방약 이렇게 구분한다고 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어떤 약들은 대부분 어떤 증상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억제시키는 약인데 영양소가 들어가면 내 몸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활발해져요. 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오면 이 대사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제들은 대사 기능을 촉진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국에는 약국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키 크는 영양제가 사실은 대부분 있어요. 소아과 엄마들이 많이 오는. 제가 주로 사용했던 약은 3개월부터 먹을 수 있거든요. 100일부터 먹을 수 있어서 100일 보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요. 제가 그 100일 보약을 알았던 거는 약사가 된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저는 그 약을 접해서 제 약국에서 100일 보약을 가장 많이 먹은 손님은 바로 제 아이들이죠. 왜냐면 그건 보약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네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늘상 썼어요. 저는 아이들이 네. 거의 유치원 다닐 때까지 거의 썼고 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가서 키가 워낙에 크고 하니까 굳이 그거 아니어도 너무 잘 먹어서 저는 잘 안 먹긴 하는데 하여튼 어려서는 제일 많이 먹었던 아이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 먹이고 효과가 좋으니까 사실은 권하기가 더 쉽고 저희 약국에 온 엄마들이 소개해서 사실 많이 드셨던 약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네. 효과 있어요 하는 엄마들도 있고 효과 없어요 하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 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먹나요? 이게 보통은 제가 볼 때는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 효과 본 엄마, 못 본 네. 엄마들. 근데 저희 약국에서 제가 이제 권할 때는 거의 저는 이제 한 70% 80%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야만 약을 권하는데 그쵸.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이 밥 잘 먹는 약을 두 아이한테 있어요. 얘는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어요. 얘는 두 번째 아이는 밥은 안 먹는데 간식만 먹어요. 어떤 아이한테 먹을 때 효과가 더 좋을까요? 둘 다 안 먹던 아이. 맞아요.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는 아이가 훨씬 효과를 빨리 봐요. 네. 그런 아이들은 정말 빠른 아이들이 일주일만 먹어도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정말로 위장도 안 움직이고 뱃속 공장이 되게 천천히 돌아가던 아이가 이제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뱃속 공장이 돌아가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단거리만 뛰다가 장거리를 뛰어서 기름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훅 떨어지면 앵꼬라이트가 들어오죠. 기름 주세요. 네. 그 아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밥은 안 먹고 간식으로 연명하는 아이들이 네. 있거든요.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연명하는 아이들. 칼로리만 높여서. 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아이들. 네. 사람마다 자기 위가 있잖아요. 네. 주먹 줘보세요. 이게 자기 위예요. 아. 내 위가 비어있을 때는 요 사이즈인데 이게 커지면 3배, 4배도 커지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면. 그래서 3인분, 4인분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배꼽이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배꼽이는 제가 손가락 3개로 만드는 작은 주먹. 이렇게 작아요? 그 아이 주먹 한번 생각해보세요. 5살 아이 그렇네요. 주먹 요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만 비어있는 요게 커지면 요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연명하는 아이들은 우유도 2컵 먹고 빵도 2개 먹고 뭐 귤도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그걸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엄마가 주식 시간에 절대 안 주죠. 네. 밥 시간에 그거 안 주죠. 간식 시간에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간식이라고 하는 게 삼시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있는 걸 간식이라고 맞아요. 말한단 말이에요. 이때 자기 배꼽리를 최대한 맥시멈 채워요. 그러면 이게 다시 배꼽리로 줄어드는 데는 3-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음 간식이네요. 다음 간식 시간이지. 그 다음 식사 시간에 절대로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거는 간식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집을 슈퍼마켓으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저가 그런 걸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상 집에 과자와 빵이 맞아. 늘상 넘쳐났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비염이 좋아지면서 했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마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빵집에 가면 이틀 먹을 빵을 사오잖아요. 한 번 갈 때. 네. 하나만. 네가 딱 지금 지금. 먹을 거. 지금은 저희 아이들 유치원 때는 어땠냐면 과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했었어요. 근데 사실 2돌이 지나면 애들은 2돌만 지나도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어디다 숨겼는지 다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숨겨놓을 게 안 돼요. 그냥 집에 있는 걸 다 없앤 후에 다 열어줘야 돼요. 아예 없다. 집에 없어. 왜냐면 아직 그 아이들은 아직은 돈 가지고 가서 슈퍼 가서 사오는 아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릴수록 식습관 교정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 결심을 먼저 안 하면 간식을 줄이고 집을 슈퍼마켓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라는 결심을 안 하면 약은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간식을 없애야 되네요, 진짜.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또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의 즐거움을 주긴 하는데 그때 한 번 먹을 거, 작은 거. 간식은 제가 진짜 밥 안 먹는 아이들은 애기 배꼽이 2배, 딱 2개만 주라 그래요. 그래야 2시간이 지나야 배가 고플 거 딱 아니에요. 진짜 요 크기인 거네요. 요 크기. 그러니까 애기 주먹에 2개.
애기 주먹 2개 정도로만. 2개를 넘기지 말아라. 먹일 거면. 그리고 간식을 먹는 아이들은 이제 간식을 좀 줄이긴 줄였는데 간식을 먹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밥 먹는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밥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앵꼬라이트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달라고 하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간식 달라 하죠. 근데 엄마는 그 신호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밥 달라고 안 하니까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왜 이렇게 냉장고를 뒤져? 얘가 이 정도 됐을 때 달라고 할 아이가 아닌데 텀이 짧아지면 그게 효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밥량을 늘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간식량을 늘려버리면 도로함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식을 애기 배꼽리에 2배 이상 먹이지 않는다. 그보다 더 먼저는 내 집의 간식은 슈퍼마켓을 만들지 않는다. 1회 분량만 먹인다.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효과 나게 먹는 방법은 밀가루 좋아하세요? 네. 밀가루 음식 드시면 혹시 헛배 부르시나요? 소화 잘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헛배 불러요. 네, 맞아요. 가스가 많이 차요. 밀가루는 맞아요. 우리 밀가루 음식 빵 만드는 거 생각해보면 부풀잖아요. 네. 내 장에 가서도 부풀어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헛배 부르면 뭐가 먹고 싶어요? 음료수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 주스 이런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빵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스를 이만큼 먹고 당연히 배꼽리가 안 남았죠. 그래서 밀가루 간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헛배 부르게 만들어요. 헛배는 쉽게 말하면 가득 찼는데 공갈빵인 거죠. 공기인 거죠, 공기. 그게 가스인 거죠.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는 아이들의 특징은 방구가 많아요. 네. 고기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냄새가 지독해요. 둘 다 가스는 많은데 고기는 좀 더 지독한 방구가 나오고 네. 밀가루는 약간 구수하고 보리방구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리 먹으면 방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곡류는 발효되기 때문에 발효하는 그 구스름한 그 막걸리 냄새 같은 게 나요. 근데 고기는 지독한 썩은 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가스의 냄새를 가지고도 우리 아이 장이 이거가 너무 많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식이나 밀가루를 줄이지 않고는 아무리 밥 먹는 영양제를 먹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엄마들이 못 느낀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텀이 좀 짧아지면 이게 효과를 내고 있구나. 그때 내가 먹이고 싶은 음식을 먹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 잘 먹는 약을 드리면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비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위로 크냐 옆으로 크냐는 엄마가 선택한 메뉴와 양의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느냐가 위로 클까 옆으로 클까를 결정하는 거지 이 약이 옆으로 크게 하는 약, 위로 크게 하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는 뭐가 효과 없어서 못 봤어. 그럼 걔가 특이 체질이 아니고요. 엄마가 이 기본을 안 지키신 거예요. 그 기본이 진짜 중요했네요. 간식을 줄이고 슈퍼마켓 만들지 맙시다 우리. 네. 자, 이거는 이제 밥 먹는 약이고요. 키를 키우고 싶다는 맞아요. 키가 크려면 뭐가 커야 될까요? 뼈가 성장해요. 네. 그래서 뼈 성장에 관한 영양제가 부족했을 때 잘 먹는데 왜 자꾸 이 비율보다 이 비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늘리려면 실제로 뼈가 단단해지고 굵어지고 길어지려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뼈를 구성하는 걔네들의 창고가 뼈거든요. 네. 걔네들이 많으면 창고에 있다가 근육에서 꺼내 쓰고 신경에서 꺼내 쓰고 우리 몸의 조직들에서 꺼내 쓰는데 걔네들이 이제 창고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고등학생까지가 그때는 거의 성인에 맞먹을 정도의 용량이 필요해요. 그때 쑥 크기 때문에.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엄지TV 시청자들은 거의 다 이제 애견마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보니까 아주 어려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다가 우리 애가 좀 작은 것 같아? 1년이 지나니까 옆집 아이는 계속 크는데 우리 아이는 속도가 다르면 이제 점점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꼭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다렸다가 먹이시는 것보다 아이들용 칼슘 마그네슘도 사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작은 게 너무 고민이야. 키는 유전이 거의 30% 이하래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걸 따라가긴 하지만 후천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이 키가 큽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저는 그냥 대한민국 평균 163, 아빠 174인데 저희 아이는 큰애가 지금 4학년인데 키가 160 정도 돼요. 벌써요? 그러니까 걔는 유치원 다닐 때 친구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 친구가
선생님인 줄 이랬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제가 큰 게 난 게 아니거든요. 그죠? 3kg로 났고 되게 말랐고 키는 정말 딱 보통이었는데 진짜 키운 거네요. 정말 저희 친정엄마가 잘 키웠어요. 제가 하루에 밥을 4끼 먹었어요. 와. 간식을 안 먹어. 저희 친정엄마는 간식을 안 주고 밥을 4끼 먹는데 분유 먹듯이 4시간마다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약국에 오는 애기들 중에 유난히 키도 작고 너무 마른 아이들은 밥 4끼 먹이라고 해요. 이렇게 4시간 텀으로 해서. 근데 왜냐면 아기들은 배꼬리가 작기 때문에 금방 꺼지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어른들처럼 하루에 3번만 먹으면 배고파요. 어른들 위는 요만한 게 이렇게 줄어드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아기들은 요만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먹어야 되는데 그때 간식을 먹는 것보다는 실제로 성장에 중요한 미역국, 된장국, 소고기 무국이 네. 늘상 집에 늘상 2가지씩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4끼를 먹이니까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고 하더라고요. 와. 하여튼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아이들 용량으로 좀 고민된다. 우리 아이가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아. 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작아서 걱정이야. 그러면 저는 좀 먹여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1년에 한 5cm보다 적게 자라면 성장이 좀 부족하다고 네. 하거든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먹이시면 실제로 밥 잘 먹는 약이랑 키 크는 약이랑 같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밥 잘 먹는 약 그 잘 땡땡 물량하고 네. 애기들 알약 칼슘이랑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한 달 안에는 일단 안 먹던 아이가 좀 먹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게 눈에 띄게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불진 않아요. 근데 얘 왜 이렇게 잘 먹어? 그러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컷 있어요. 처음에 한 달 먹이고 별론데 하지 말고 그냥 한 3개월, 6개월은 그냥 꾸준히 먹여본다. 근데 중요한 기본을 지키고 불필요한 것들을 요즘 아이들 너무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불필요하다는 게 입에 맛있는 거. 그러니까 면역력에 좋고 몸에 좋은 음식보다 간편하고 입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정말 영양분이 풍부한 진짜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잘 먹는데도 잘 안 크고 많이 먹어도 안 크는 아이가 있는 거고 안 먹어서 안 크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 크는 약은 고민하지 말고 그때 필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냥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기본이었어요. 그쵸. 엄마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인다고 해도 그쵸. 간식으로 채우고 있으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우리 약사님의 정확하게 우리도 되게 너무 팩트 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잊지 않고 별표 땡땡땡 엄마들 우리 아이 키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모두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사님. 네. 우리 더 약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약사 언니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약사 언니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약사님이 딱 짠하고 나오시거든요. 네, 블로그 가셔가지고 정말 정보들도 다양하니까 그런 정보나 아니면 가끔씩 강의를 또 이렇게 반짝반짝 특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강의들도 여러분 주변에 기회 되시면은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